2월 임시회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첫 대정부 질문과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현안과 관련된 입법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설 민심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을 물어볼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박근혜 정부가 서민 주머니를 짜내면서 기업들에게는 규제 완화다, 경제 활성화법이다 라며 다양한 기회까지 주면서 법인세 정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정부의 기업 우선 경제 방침에 의문을 지적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민심 전달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들은 산해유보금으로 쌓아둔 600조 원을 풀어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정부는 법인세 원상 회복을 제대로 검토해야 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 인준 표결 52.7%로 간신히 임명된 이완구 총리에 대한 첫 대정부 질문인 만큼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정책 방향성과 함께 대선 후보 때부터 강조했던 대통합 실현의 평가를 질의할 예정입니다. 개헌과 남북 정상회담, 길 잃은 초이노믹스, 복지정책의 후퇴 등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신해 꼼꼼히 따져 묻겠습니다.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기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 의혹이,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족 공조를 강조함으로써 최악의 인권 유린과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싱크넷 발기인 경력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각에 차출된 지역구 국회의원만 6명에 달해 11개월짜리 시한부 내각이자 친박 친위 부대를 구축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정책 뒤엎기로 국정불신을 초래하는 등 이미 수차례 교체 요구가 나왔던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그대로 둔 채 4개 부처 개각에 그쳐 국민들이 바라는 인사혁신, 쇄신과는 거리가 먼 개각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경질됐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주중대사로 복구시킨 회준문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인재풀이 얼마나 한정적인지를 국민들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 비서실장 물망에 오르는 인물 또한 혁신적인 인물은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구인가가 불통과 인사 참사라는 평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소통과 인사혁신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임명되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반드시 은꼬리 상민방을 통제할 수 있고 당정청 그리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인사로 고심의 고심을 거듭해 발탁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지닌 인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됐는지 국회에서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개각에 주저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귀 기울여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내각 개편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을 위한 입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난 정기회부터 지속적으로 강제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의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업앤다운 입법 25개와 민생안전 25개 등 총
50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단 10개만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11개가 통과되지 못했다며 야당을 발목 잡기라 비난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법, 최저임금법 등 이른바 장거래 3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새누리당에게 남은 11개 개정안에 대한 의료 민영화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법과 의료법,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경제가 자유구역법, 학교 앞 관광호텔 짓는 것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아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입법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2+2 회동 및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국민들께 약속드린 조세개혁 입법과 안심보육 실현을 위한 영유아 보호법도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현안 입법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입법에 따른 예산안 조정 등의 대안을 반드시 갖춰서 입법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 여당과 박근혜 정부에 강조드립니다. 오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사위와 정무위원 간 연석회의를 통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제거하고 최소한의 수정만을 거쳐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입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얼마 남지 않은 2월 임시회를 국민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담배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노년층을 위한 저가 담배를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해 세 가지 점에 있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새누리당에서 노인층을 위한 저가 담배 도입을 시사한 것은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된 후 서민 증세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가 특히 흡연 인구가 많은 노년층에서 담배값 인상을 추진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지지율 하락까지 야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담배값을 들고 나온 것이라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집권 여당 대표의 저가 담배 도입 검토 발언은 결국 담배값 인상은 세수 중대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 정책이라고 주장했던 자신들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자 담배값 인상이 꼼수 서민 증세였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명하겠다면서 개인적으로는 1,000원 정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발언 또한 무책임함의 극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저가 담배를 공급한다는 것은 노인들에 대한 금연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흡연에 따른 노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저가 담배 도입 검토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들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저가 담배 도입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담배세 인상 주장 논거와의 상충관계를 명확히 해명하고 저가 담배 추진 논의를 번복한다면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저가 담배 및 담배값 인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